그 다음에 뭐 지금 벌써 3달이 지났죠? 11월이니까 11월, 12월, 1월이니까 뭐 3달 지났네요. 3달 거의 한 10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라이브, 공개 라이브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무너진 시장이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월세가 전세보다 지금 이제 싸니까 세입자님들이 다 월세로만 가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전세가 월세보다 싸지면은 이제 가격 반등이 나올 거다 이랬는데, 그 잠실에서 그 전세 가격이 너무 급락을 많이 했고 매가도 급락을 많이 해서 지금 그 당시 10월 말 11월 초에 잠실에서 그 바닥 반등이 조금씩 나왔어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고, 이 거래량이 증가되는 게 중요했는데, 그래서 10월 말 11월 초에는 그 매주 라이브 하면서 그 음마랑 엘스의 그 거래량을 제가 계속 추적을 했고, 거래 매물, 그 다음에 그 실제 거래된 매물,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이런 거 다 분석해 가지고 추적을 했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그래서 11월 초쯤에 뭐 2월 22일에 바닥이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전세가 월세보다 싸지는 게 아마 그때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쪽을 보시면 이게 CPI인데 결국은 CPI가 제일 중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최근 CPI인데 6.5까지 나왔어요. 6.5인데 이 7.7이 10월 건데 이 7.7이 11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바닥 확인이 됐다. CPI도 금리도 결국 고점 찍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CPI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물가도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고, 이제는 한국 금리는 거의 3.5에서 멈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미국 금리 같은 경우도 뭐 4.75인데 한 번 더 올리고 옆으로 가다가 떨어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형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FOMC에서 시장이 만약에 맞다면 자기네들은 데이터 디펜던시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이 데이터 디펜던시로 간다는 게 요 CPI 보고 금리를 떨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매크로는 이제 안녕 이런 영상도 하나 제가 올렸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 굉장히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이 한국 3년 채권이 수익률이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고, 이게 한국이 금리를 얼마 전에 0.25 올렸잖아요. 3.25에서 3.5로 올렸는데 그래도 이 채권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 환율도 1218원 이 정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지금 환율이 한국한테 우호적이에요. 이러면은 미국이 5를 찍고 한국이 3.5여도 이걸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떨어지는 게 굉장히 한국한테는 우호적이다. 예, 안녕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차 몰고 다니시는 분 아실 텐데 휘발유 값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 한번 썼는데, 요 지금 휘발유 우리 기름 넣으러 갈 때 휘발유 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그 주식 계좌의 수익률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입니다. 기름값이 좀 떨어져 가지고 다행이고, 금리를 한번 보면은,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수익과 비용 이건데 지금 현재 금리가 우리가 중요한 게 전세자금 대출 금리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데 이거 보시면 코픽스가 이게 결국은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데, 아까
그 3년 채권이 결국은 이제 계속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4.29까지 떨어졌는데, 요거 보시면 이건 단기 채권이거든요. 단기 코픽스거든요. 이 단기 코픽스인데 요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4.06에서 3.61까지. 그래서 요게 떨어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요 4.97이 저번 주 수치인데 요건 이번 주 수치예요. 요게 뭐냐면 요 7개 은행의 평균을 제가 매주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0.07이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게 이 금리 인하 요구권 제가 블로그에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저는 0.1이 떨어졌거든요. 신용대출이. 다른 분들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1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세랑 월세랑 비교한 건데, 이게 뭐냐면 요게 전세자금 대출 금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땐 계속 오르고 있고 이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 그래서 이 월세가 있고 이 전세가 있으면 월세가 오르고 전세가 떨어지면은 이 수치가 올라요. 근데 최근에 전세가 급락했잖아요. 월세는 오르고. 그래서 이 수치가 경기도 아파트 기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4.6, 4.7, 4.8, 4.9, 5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랑 저 시장금리랑 좀 달리 움직여요. 가상금리, 대출금리랑 달리 움직여가지고 지금 기준금리는 오르는데 그 대출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전세자금 대출과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을 비교한 이 그래프예요. 보시면은 여기서 역전이 나가지고 월세가 더 이제 유리해진 시점에 나왔고 여기 계속 유리한 거죠. 여기 꺾였죠. 조금 보이는데 여기가 전세자금 이제 전세가 유리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전세가 유리해지고 있는데 요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확대경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지우고 여기가 지금 전세가 결국은 유리한 시점이고 여기가 월세가 유리한 시점이거든요. 마이너스면. 근데 이제 다시 전세가 유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요 시점에 폭락이 나왔어요. 요때 11월 12월에 폭락이 나왔고 1월에 조금 반등, 2월에 이제 좀 세게 나올 건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세가 유리한 거고 이렇게 되면 월세가 유리한 겁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가가 오르는 게 부동산의 법칙 중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율이 경기도 아파트 기준으로 거의 지금 64%인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가 오르면 매가가 지금 당연히 오르는 그런 시스템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어쨌든 이건 뭐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거 가상금리로 나타낸 건데 지금은 딱히 볼 필요가 없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금리를 어떻게 빌리나 이걸 제가 부동산 스터디 이런 데다가 퍼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연 4. 이게 주담대거든요. 4.156에 빌렸대요. 그 다음에 이분은 3.97, 뭐 4.05 뭐 이런 식으로 빌렸다고 합니다. 저는 못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올리나 못 올리나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점. 여기는 뭐 좀 높네요. 4.68이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금리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보면은 이 과거에 어떻게 됐나. 왜냐면 어차피 미래가 과거를 반복하는 거니까.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됐나 보면은 이 IMF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급격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 집이 있잖아요.
이게 집이라고 치면 그림 이상하지만 이분이 월세로 여기 살 때랑 전세로 살 때랑 월세는 뭐 500만 원을 내고 전세는 만약에 600만 원을 내잖아요. 한 달에 이자로. 그럼 월세가 싼 거죠. 싼 게 유리한 거죠. 이거는 불리한 거고 싸니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월세가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네. 그냥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은 항상 이 전세가 유리한 나라였는데 지금 특이한 상황이고,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가 결국은 금리 인상이 빡세게 돼가지고 시장이 무너졌을 때예요. 여기는 일기 신도시 입주할 때고, 그래서 결국 폭락을 했고 장기간 침체가 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2기 신도시랑 그 다음에 내곡 세곡 그 보금자리론이랑 잠실에 그때 25,000 가구 정도가 입주해서 결국 시장이 무너졌고 장기적으로 조금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이때 서울 기준으로 한 3년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치면 됩니다. 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이때 오래 갔다. 근데 이때는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고 지금은 입주 물량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랑 그럼 이때 어떻게 됐나 우리가 보면은 과거를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나타냈는데, 요거가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에요. 서울 종합주택인데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랑 단독주택 다 포함한 건데 6개월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 서브프라임 때입니다. 6개월 하락하고 7개월 올라가지고 전고점 회복하는데 13개월 걸렸어요. 6개월 하락, 그 다음에 총 회복하는데 13개월. 그리고 IMF 때를 보면은 IMF 때가 아니라 이건 경기도입니다. IMF 때는 자료가 이쪽에 있고, 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7개월 하락을 했고 또 7개월 올랐는데 전고점 회복을 못하고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거의 3년에 걸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IMF 때 보면은 이건 옛날 자료라서 이렇게 문이 없는데, 이게 서울 아파트 기준인데 이때 전고점 회복하지 26개월 걸렸고 하락을 1년 13개월 했어요. 이때 굉장히 하락을 오래 했죠. 전고점. 그래서 이때가 이제 IMF 때가 26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어떠냐 이거 한번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주택가격 동향 누르고요. 지역을 서울로 놓고 이게 보자. 지금 21년으로 놓고 보면 되겠네. 12월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여기 보시면 하락이 굉장히 큰데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7, 8, 9, 10, 11, 12 6개월 하락하고 지금 1월도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7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7개월 하락을 하고 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과거에 이 반등이 어떻게 나왔나를 보면은 이거부터 보시죠. 이게 지금 대출 금리예요. 이 IMF 때랑 그 서브프라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건데 이때도 급격하게 금리가 올랐죠. 이때도 그 급격하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때보다 못한데 그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이런 걸 비슷하게 겪었으니까 여기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다시 좀 올랐는데 요거 뒤엔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횡보하는데
결국은 이 가격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려면은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금리 인상으로 시장이 흔들린 게 98년, 2013년, 2008년이죠. 2008년,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에 한 번 나왔고 지금 14년, 5년 뭐 이 정도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직접적으로 없는데 급격한 금리 인상에는 이 자산 시장이 무너진다. 그래서 작년에 주식도 박살났고 부동산도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올해 좋죠. 코스피가 지금 10% 좀 넘게 오르고 뭐 하이닉스 20% 올랐고 뭐 테슬라는 미국 주식이 좀 60% 올랐고 뭐 삼성전자도 10% 넘게 올랐고 이런 걸로 하는데, 그래서 원래 이 주식과 부동산의 상관관계가 크게 없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좀 다른 게 주식이 먼저 선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는 이렇고